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예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위한 통합사의 썸머스쿨 법과 경제 특강 설명회를 진행하게 될 강사 서진영입니다. 일단 제 소개만 간단하게 하고 곧바로 이제 본론에 들어가 볼까 하는데, 저는 일단 서진영이라는 사람이고 현재 다원교육에서 이제 언남고등학교 이제 내신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 다원교육 특목고안에서는 이제 경기경제학교와 함께 인천과학경제학교 법과 경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 오늘 수업에 이제 목차만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통합사에 이제 새로운 교육 과정에 들어서게 되면서 첫 번째 세대 학생들이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내고 그다음에 이제 1학기를 마무리하게 되었거든요. 그런 학생들을 보면서 실제로 학생들이 느끼는 내신 대비라든지 통합세라 이런 과목이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2학기 수업을 진행하게 될 건데, 2학기에서 가장 어려운 복법은 결국 법과 경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법과 경제란 과목에 대한 특성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수업 커리큘럼에 대한 소개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바뀌게 될 교육과정 첫 번째 학생들을 제가 쭉 가르쳐고 지도해보면서 어떠한 어려운 점이 있는지를 제가 쭉 지켜봤었는데, 일단 학생들이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점이 확실히 중학교 공부하고 고등학교 공부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더라. 중학교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공부했고, 그다음 고등학교 올라갔었을 때도 어쨌건 5등급제로 바뀌게 되면서 10% 안에만 들어가면 1등급 받겠지라는 생각으로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와서 고등학교 입학해가지고 시험을 공부했는데, 막상 공부를 해보니까 그렇게 공부가 쉽지만은 않더라. 그리고 1등급이 10%라고 해가지고 그래 좀 편하게 할 줄 알았는데, 그 10%라는 등급도 생각보다 되게 빡빡하더라. 거기에서 온 학생들이 되게 많은 큰 스트레스를 느끼고 불안감을 느끼고, 원래 계획했던 대로 공부가 되지 않은 현상들을 제가 되게 많이 목격했었거든요. 어쨌거나 이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공부하는 스타일이라든지 방식 자체가 좀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이 어려워하는 게 분명히 눈에 보였었고, 그다음에 난이도랑 별개 어쨌거나 압박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겠죠. 중학교 때는 뭐 공부 조금 잘한다고 해도 고등학교가 엄청나게 바뀐다든지 인생이 엄청나게 바뀐다든지 하는 게 없었는데, 고등학교 때는 어쨌거나 어렵고 쉽고를 떠나가지고 이 성적에 따라서 내 닭이 바뀔 수도 있고 내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오는 어떤 학생들의 압박감, 그다음에 이걸 막으면 저게 안 되고, 내가 국어를 했더니만 수학이 안 되고, 수학을 했더니 또 국어 안 되고, 국어 수학 둘 다 막았더니 또 과학이 안 되고, 이런 데서 학생들이 되게 허둥지둥한다든지, 어쨌거나 이제 내가 어떤 계획했던 페이스라든지 나한테 편한 루틴이라든지 흐름 같은 게 있었을 것인데, 고등학교에 올라오면 그게 깨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통합세라는 과목을 이제 예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아직까지 뭐 2학기를 끝내지 않았으니까 잘 모를 것 같긴 한데, 그냥 보통 학생들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처음 했던 생각이 어쨌거나 수학만 적당히 잘 정복하고 나면은 뭐 통합세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중학교 때나 사회 그렇게 못하지 않았다. 뭐 과학도 수학 못하지 않았으니까 통합사에 뭐 좀만 외우면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가지고 되게 가벼운 마음을 먹고 이제 도전했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정복이 되지는 않더라라는 게 일단 제가 가르쳤었던 여러분들 선배, 형 누나들이 가장 어려워했던 부분이었었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일단 이 외우면 될 줄 알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았다는 게 첫 번째고, 그다음 두 번째는 어쨌거나 외우면은 다 해결이 될 수 있긴 하거든요. 뭐 덮어놓고 하루 10시간, 12시간씩 뭐 교과서 학습지에 나와 있는 모든 말들 달달달달 외우면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고등학교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것은 효과적일 수는 있지만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어쨌거나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수학을 좋은 성적 받아내야 되고, 그다음 과학에서도 좋은 성적 받아내야 되는데, 통합사에서 그런 식으로 12시간 동안 시간을 써버리게 돼버리면은 나머지 그럼 수학하고 과학은 언제 공부하겠습니까? 그리고 통합사에는 남들은 4시간, 5시간 만에 공부를 끝내는데 나는 12시간 동안 공부하고 있어.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어쨌거나 통합사의 한 과목 말고 모든 과목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그렇게 효율적인 공부법은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 통합사라는 과목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공부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이 결과가 크게 좌우될 것이다 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국은 1등급이 10%라고 해도 변별이 필요 없는 건 아니거든요. 어쨌거나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변별력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를 출제해야만 하는데, 그 변별을 확보하는 문제는 언제나 구석탱이는 것을 암기를 잘 했지 않았냐로 변별되는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그것을 얼마나 너가 잘 이해하고 잘 응용할 수 있는지 하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쨌거나 그 최근 올해 이제 기출되었던 강남 주요 고등학교 내신 기출 문제 트렌드를 보면은 되게 어려운 개념을 묻거나 되게 구석이 있는 개념 묻는 방식 문제가 출제되진 않아요. 어쨌건 수업하면서 선생님이 이제 수차례 설명하고 수차례 반복드렸던 그 개념을 너가 얼마나 잘 정확하고 이해했는지를 가지고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데, 보시면은 학습지라든지 교과서에 있는 개념이 그대로 선지에 나오는 게 아니라
말을 조금씩 틀어요. 뭔가 너가 잘 이해했으면 이렇게 바꿔 말해도 이해할 수 있겠지. 뭐 그런 식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 봤었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방식으로는 고등학교 때 와서 이제 공부했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합사에 이제 1학기는 통합사에 1을 하게 되고 2학기 때는 통합사에 2를 하게 되는데 근데 난이도라든지 분량 자체만 놓고 보면은 통합사회 2가 통합사회 1보다 훨씬 더 어렵거든요. 한 1.7배에서 1.8배 정도 훨씬 더 양도 많고 훨씬 더 난이도도 높습니다. 통합사회 1에 비해서 통합사회 2가 어려운 이유가 되는 게 총 3파트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가장 어려운 파트가 이 세계지리 파트가 제일 어렵습니다. 세계지리 파트가 어려운 게 뭐 중국이 석탄을 얼마나 수출하고 수입하는지, 석유를 얼마나 수출하고 수입하는지, 뭐 인도가 얼마나 경제 성장을 하고 있고, 뭐 중국이 최근 인구수가 깎이고 있고, 미국이 얼마나 석유를 잘 캐내고 있고에 대해서 여러분들 배경시 갖고 있는 친구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배경시 애초에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이걸 다 달달달달 암기하고 있을 때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여기서 좀 일단 1차로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고, 일단 두 번째로 학생들이 좀 어려운 파트가 이제 법 파트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이 법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법에는 또 법의 세계에서만 쓰이는 용어라든지 개념이라든지 논리 전개 방식이 확고하게 정해져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 어쨌거나 뭐 윤리라든지 뭐 사회 같은 건 다 조금씩 배경지식이 있는 친구가 있는데 법에 대해서는 경제 배경지식 갖고 있는 친구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아무리 내가 독서 경험이 많다고 할지라도 개념 자체도 어려운데 그 개념 가지고 이제 문제 출제되다 보니까 학생이 좀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더라. 그다음 세 번째로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것은 역시 경제 파트. 어쨌거나 수학자가 등장하고 이제 계산을 해야 돼서 어려운 것도 맞기는 맞는데 근데 수학에서 쓰고 있는 숫자 쓰는 방식하고 식 쓰는 거하고 조금 느낌이 다르거든요. 수학에서는 수학에서 요구되고 있는 논리가 있고 경제에서는 경제에서 요구되는 논리가 있다 보니까 그 경제에서 요구하는 논리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데 그 논리에 익숙하지 못해가지고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학생들이 좀 많이 헤매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 제가 그동안 학생들 가르쳐 보니까 그런 차원을 봤었을 때 통합사회를 가장 효율적으로 미리 잘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했었을 때 역시 법과 경제를 대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점을 이제 예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일 어려운 게 그 윤리 파트하고 세계지리 파트, 그다음 윤리 파트는 통합사회 1에서 끝나니까 그 통합사회 2에서는 제일 어려운 이제 세계지리 파트가 되는데 이거는 지금 미리 공부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큰 효용을 느끼지 못할 가능성이 되게 크거든요. 어쨌거나 암기라는 것은 휘발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지금 공부한다고 해도 뭐 고등학교 때 올라가서 이제 큰 도움을 받기 되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근데 적어도 법과 경제 파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미리 공부했었을 때 받게 되는 효익이 굉장히 크다. 왜냐하면 법과 경제라는 파트는 어쨌거나 그 암기로 풀어내는 그런 파트가 아니라 이해로 풀어내야 되는 파트다 보니까 이런 점 미리 이해하고 들어갔었을 때 남들보다 훨씬 더 편하게 공부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중학교 3학년 사회도 제가 예전에 교과서 봤었을 때 그 끝부분에 이제 경제하고 사회 파트, 경제하고 법 파트가 조금 들어가 있는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미리 2학기 때 또 사회 과목 공부하게 되게 될 건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여기서 법과 경제 미리 공부하고 들어가도 지금 중학교 3학년 시험 준비할 때 훨씬 유용한 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 커리큘럼과 이제 강의 목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이제 설명회를 이제 마무리할까 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총 4회 수업이 진행이 된다라는 점. 그리고 2회는 이제 법을 진행하게 될 예정이고 2회는 경제를 진행하게 될 예정이다. 그리고 이제 법하고 경제란 파트가 워낙 좀 난이도가 높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떤 학생은 이해하는 학생들이 있고 어떤 학생이 이해하지 못하고 좀 뒤처지는 학생도 있는데 적어도 이제 4회 수업 동안 집중도 있고 좀 밀도 있게 수업이 진행되어야 되다 보니까 뒤처지는 학생들이 계속 뒤처지지 않도록 제가 꼼꼼하게 관리 및 케어가 들어갈 것이라는 점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미리 준비해 나감으로써 어쨌거나 남들보다 고등학교 내신을 위해서 조금 더 한 발 앞서 나가는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가 목표를 하고 있다. 그다음에 수업이 4회라는 수업이 사실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거든요. 그 경제란 파트가 이제 나중에 교과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두껍고 경제 파트도 이제 교과서의 가장 두꺼운 파트거든요. 그래서 보통 학교에서 한 달에서 2달 정도 수업이 진행되는 파트인데 이것을 이제 2번 만에 끝내야 되다 보니까 어쨌거나 그 2번의 수업 시간 안에서 최대한 빠르고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을 제가 제시할 예정이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업 특징으로는 제가 앞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긴 수업 시간이 주어져 있지 않은 관계로 모든 것을 다 다루기보다는 그 파트에서 가장 어렵고 핵심이 되는 파트만 제가 따로 뽑아가지고 좀 압축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어쨌거나 제가 강의를 하면서 늘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교과서하고 학습지에 나와 있는 어려운 개념을 그냥 고시고대로 설명하는 식으로 하는 수업은 제가 지향합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그런 뭐 기회비용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헌법
뭐 소원이라든지 이런 말 고지고대로 들어봤죠. 여러분들 와닿지도 않고 이해가 되지도 않고 되게 먼 나라 얘기처럼 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수업하는 것은 제가 원하는 바는 아니고 어쨌거나 여러분들 입장에서 직관적으로 와닿을 수 있고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개념들 말로 풀어서 강의가 진행될 것이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이제 고등학교 기출 트렌드가 어려운 개념을 그대로 쓰기보다는 어려운 개념을 풀어서 선지를 또 구성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 봤었을 때 최근 바뀐 내신 진출 트렌드에도 적합한 강의 방식이지 않을까. 그 다음에 단순히 이제 개념만 설명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쉬운 연습 문제만 풀어보고 OX 문제만 풀어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실제 고등학교 문제는 이런 식으로 출제되고 있구나를 알 수 있도록 이제 고등학교 기출 문제를 통해서 일단 수업이 진행될 점이라는 점, 그다음에 그 핵심적인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수업이 진행될 것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제 및 이제 관리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과제가 주어진다라기보다는 일단 기본적으로 퀴즈를 일단 열심히 준비하고 그다음에 퀴즈에 대해서 적절한 성적을 받지 못했을 때는 제가 클리닉 및 재시험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수업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좀 유달리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유달리 좀 어려워하는 것 같다 싶은 파트가 있으면 그 부분만 따로 뽑아가지고 제가 이제 문제를 제작 후 여러분들한테 배포하는 방식으로 과제가 나갈 수도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고, 법과 경제란 파트가 어쨌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파트가 될 수도 있다 보니까 언제든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제가 휴대폰 번호를 다 공개해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메일이 됐건 뭐 카톡이 됐건 뭐 전화가 됐건 문자 메시지가 됐건 여러분들이 편한 채널로 언제든지 24시간 동안 저한테 질문을 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커리큘럼하고 개강이 이렇게 되는데 일단 총 일주일에 이제 총 수업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수업이 다른 수업이고 다 이제 같은 내용 수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금요일 오후 2시에서 5시가 편한 친구들은 금요일 수업에 이제 신청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일요일 오후 6시에서 9시가 편한 친구들은 일요일 수업에 지원하시면 됩니다. 각각 총 4회차 수업이고 이제 같은 내용 수업을 진행한다. 그리고 1주차, 2주차 법에 대해서 수업을 하고 3주차, 4주차는 이제 경제에 대해서 수업을 할 예정인데, 1주차에서는 가장 어려운 파트가 이제 헌법에 대한 부분이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다 보니까 헌법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 수업이 진행될 예정이고, 두 번째 파트에서 이제 헌법의 시민 참여, 그다음에 인권 보장과 헌법, 이 파트가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서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3주차에서는 이제 합리적 선택의 의미와 한계, 여기가 이제 경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뭐 기회비용하고 기회비용 계산한 문제 나온 파트거든요. 이 파트 위주로 좀 수업이 진행될 예정이고, 4주차는 이제 국제 분업과 무역, 이것도 이제 그 비교 우위에 따른 이제 기회비용 계산한 문제인데 이 파트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서 이제 수업이 진행될 점이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대신 시버 3교시는 통합사회 여러분들이 수능 1등급 위한 내신 1등급 길잡이 서신영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